자바스크립트 초급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외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건문을 다뤄봤는데요. if문과 else if, else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if문 다음에 표현식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그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else if는 첫 번째 if문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실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lse는 다 실행이 되고 모든 결과가 false일 때 나머지 케이스들을 else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루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while문과 do while 그리고 for문이 있습니다. while문과 for문은 무조건 한 번 이상 실행을 보장하지 않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의 실행이 보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표현식, 그리고 표현식,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식과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for문이 종료되는 시점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if문과 for문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에서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숙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으로 continue 키워드와 break 키워드가 있습니다. continue 키워드는 반복문 내에서 continue를 사용하면 해당 루프를 건너뛴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for문으로 0에서 4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if문으로 가운데에 있는 2나 3의 숫자를 빼고 싶다면 조건을 걸어서 continue를 키워드를 쓰게 되면 해당 숫자 없이 콘솔 로그로 1에서 4 사이에 특정 숫자가 빠진 게 출력이 됐던 걸로 저희가 실습을 했죠. 그리고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 내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해당 반복문이 종료, 그러니까 그 반복문 자체가 종료가 되고 반복문 그 다음 줄 라인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넘어간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습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예외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예외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에러가 발생했음을 가리키는 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적으로 에러를 출력하는 것은 throw, 띄어쓰고 표현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throw 키워드 쓰고, 그 다음에 new는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new 키워드, 그 다음에 에러 객체로 문자열로 out of range를 넘기게 되면 콘솔창에 out of range라는 에러 메시지와 함께 에러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면 throw new error 안녕하세요, 에러 취미 코딩입니다. 뿅. 그리고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취미 코딩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에러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try, catch, finally 구문인데요. 트라이를 쓰고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고, 그러면 트라이문 내에서 에러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라이문에서 에러가 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캐치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프로그램의 흐름이. 그리고 매개 변수로 2의 에러 내용이 담기게 되고, 캐치문에서 에러를 적당히 처리를 하고 프로그램의 흐름을 좀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파이널리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파이널리 구문이 실행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y, 그리고 명시적으로 에러를 던졌던 거를 트라이문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이문이 있으면 캐치가 있어야 되죠. 캐치 외계 분수로 2, 그리고 콘솔 로그 에러 발생, 그리고 트라이문 위쪽에는 콘솔 로그 에러 발생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에러 발생 전과 에러 발생이 출력이 됐는데, 트라이문에서 throw 에러를 해주고, 이제 캐치문에서 콘솔 로그로 에러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데, 만약에 에러에 대한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콘솔 로그 파라미터 2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에러 내용도 같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파이널리 구문을 같이 활용을 해보면 콘솔 로그 에러 파이널리 처리라고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이널리 구문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리 구문이 제가 에러가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출력이 된다고, 에러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트라이문에서 에러 던지는 걸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결과로 확인해 보면 에러 발생 전 파이널리 처리, 이 두 가지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문에서 에러를 안 던지니까 캐치문으로 넘어갈 일이 없고요. 그래서 에러 발생, 에러 내용이 출력이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에러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콘솔.로그 파이널리 처리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왜 쓰냐,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파이널리 같은 경우는 왜 쓰냐 하면 메모리 해제와 같은 중요한, 메모리 해제를 안 하면 메모리 릭이 발생하면서 이제 웹 브라우저가 뻗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파이널리가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얘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객체 직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직렬화는 제이슨 객체로 스트링지 파이, 그리고 파스 함수를 이용해서 또 제이슨 객체로 만들고 제이슨 문자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배울 예정이고요. 객체 직렬화나 예외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에서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코딩 테스트 합격하고 코딩 실무진 면접, 그리고 회사 내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뤄봤고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네 번째 강의 예외는 여기서 마치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